자, 오늘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시리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막스도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한국에는 뭘로 번역이 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책에서 Important Thing이라고 해놓고 챕터마다 거의 뭐 한 20개,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번 생각이 달라지고 매번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으로서 떠오르는 건 저평가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요게 저희 어떤 뼈아픈 실책과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제 실생활에서 겪었던 거. 저도 이게 아시다시피 누구나 초보인 시절이 있고 중급인 시절이 있고 또 앞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 있는데 요런 시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저평가인 이유를 좀 무시했다. 그러니까 왜 싼지를 알고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 논리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치죠. 백화점에서 갑자기 타임 세일을 한다. 2팩에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폐점 시간 다가오면. 이거는 명확하죠. 아, 이건 타임 세일이니까 저건 떨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싼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게 저희 논리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되게 싼데 이거 되게 싸다 하면서 뭘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의심부터 합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There is no free lunch. 물론 인생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나도 베풀려고 해야 되고 남의 베품을 의심하지 않고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자세인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왜 싼가? 이거부터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육점 앞에서 돈가스를 판다. 돈가스를 행사한다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쌀까? 1번 고객을 위한 건지 아니면 2번 고기가 너무 남아가지고 고기가 남아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게 다 납득이 돼. 아 괜찮아 나는 고기 좀 남은 거 그거 상하지만 않았으면 괜찮고 뭐 고객을 위해 하는 거면 나도 고객에 응할 자신이 있어. 납득이 되면 바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싼 게 이유가 납득이 돼야 저는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모른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뭔가를 팔지 않아요. 제가 사업할 때도 어떤 물건을 보면 제가 파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이 있다고 치죠. 이게 원가를 빤히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아 이게 1,000원짜리 원가인데 어떤 회사가 병원에 그 물건을 A라는 아이템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거를 갑자기 700원에 넣고 있는 거죠. 혹은 600원에. 그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원가 이하인데 이 사람은 이거 왜 팔까? 아니 비즈니스를 영속적으로 길게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보려고 할 텐데 왜 이걸 적자를 볼까? 나중에 알고 보면 A라는 아이템에서 적자를 보고 B라는 아이템에서 굉장한 흑자를 보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싼지를 잘 모르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아이템을 원가가 1,000원이지만 저 사람이 A-를 팔고 있는데 600-700원에 팔아.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아 내가 고객을 만났더니 자기는 600원에 받고 있대. 그럼 내가 이 가격을 맞출 거냐? 못 맞추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럼 이게 프라이싱을 잘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데는 1,400원에 팔고 있고 1,500원에 팔고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또 600원, 700원에 팔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얘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1,300원을 해야 되는지 500원을 해야 되는지 900원을 800원을 해야 되는지 이 감이 안 잡히죠.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구조로 팔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는 사실 패시미스틱하고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고 저도 이제 누가 말하기를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고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걱정도 하냐면요.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전쟁 혹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겠다 이런 걱정하지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건 기축통화가 무너질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왜냐 기축통화가 달러가 패권이 무너지면 이 달러가 각국에 지금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 자산들이 있는데 이게 달러가 갑자기 의심을 받기 시작해.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달러 가치가 떨어져. 그럼 내 자산이 모두가 축소가 되고 딜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자산도 축소되고 모든 게 경제가 쪼그라드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많을수록 이거 약간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걱정이 많으면 투자를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주제로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원래 하던 얘기를 하자면 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2년, 2014년 그러니까 요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가치주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추천하는 주식도 그렇고 주식이 그냥 찍으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찍으면 오르고 심지어 포트를 20개 골랐는데 다 올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그래 싼 거 사면 주가는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2019년과 2021년에 요 기간 동안 스토리 주식이 오르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 요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 어쨌든 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어떻게 했냐, 2015년부터 2019년간 투자를 어떻게 했냐, 싼 거 그래 이거 이 정도면 싸네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싼 거만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싼 거를 하나씩 발굴하기 시작하면 이게 모이고 요게 모이고 요게 모이고 요게 모이게 해서 내 종목 포트폴리오 수가 늘어납니다. N이 늘어나고 수익률은 낮아지죠.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변동성이 낮아지니까 덜 깨먹기도 하지만 버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일해지죠. 여러 개 있으니까 크게 불안한 느낌도 없고, 왜냐면 얘가 빠지면 얘가 또 올라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도 안 되고 약간 이 싼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제한을 해요. N을 4개에서 5개 요 이상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선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여기 5위 안에 들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프로듀스 101 하듯이 얘가 더 낫다, 그럼 너 빠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랑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아가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뒤져보면 싼 거는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싼 거 많다는 거를 깨닫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 내가 볼 때마다 싼 거를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한 2000 종목을 넘게 본다. 저는 이런 시도를 했다고 했죠. 기업부터 희업까지 보고, 희업부터 기업까지 보고, 그 다음에 소팅해서 보고, 거꾸로도 보고, 주가 차트 기는 것만 보고, 그날 하락 제일 큰 것도 보고, 온갖 수단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목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종목을 많이 보게 되면요, 정말 내가 본 싼 게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스토리 주식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내 이 종목이 사실은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구나, 조그만한 행성 하나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좀 더 냉정해지고 아무거나 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자, 싼 거를 하나 발견했다고 칩시다. 어떤 종목이 PER이 3배예요. PBR은 0. 그냥 아무 말 하는 겁니다. 0.5배. 이렇다 치죠. 그럼 이게 쌀 때 싸다, 아무리 생각해도 싼데 바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와 똑같은 행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 좋게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장을 맞이한다면 주가가 좋겠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다 생각해서 그 다음,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2022년에서 2024년간 가치주장이 왔다고 치죠. 그러면 또 오만해지고, 그러면 2025년부터 성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싸다고 담는 건 절대 안 된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면 가격이 비싼 거고요. 가격이 싸다는 건 분명히 어딘가에는 흠이 있는 겁니다. 그 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 예를 들어 제지회사 하면 떠오르는 건 1번 Q가 줄고 있다. 누가 요즘 종이 쓰냐, 종이 Q가 줄고 있고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줄고 있는 건 확실하죠. 두 번째, 프라이스를 함부로 높이기 어렵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다가 세 번째, 펄프 가격이 뛰고 있다. 이런다면 이게 명확한지 이것 때문인지, 주가가 안 좋아지면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그 주 드라이브
하는 용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펄프가 미친듯이 뛰고 있다. 물론 펄프의 수혜를 받는 펄프를 끼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지회사는 일단 인쇄용지라고 치죠. 인쇄용지는 펄프가 뛰면 안 좋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이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싼 게 말이 돼. 그래서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뛰어도 괜찮다? 바이.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해서 리오프닝을 한다고 의류주가 만약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다들 놀러 가려고 옷을 막 사 입었다. 혹은 그 전에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를 많이 사 입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PER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싸다고 할 것인가? 이건 일시적인 실적인가? 혹은 지속적인 실적인가? 제가 뭐가 하나가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PR이 낮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왜 이거를 싸게 평가하는지를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내가 납득을 한다면 바이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유를 모르겠다 치면 안 사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왜 버핏도 그런 얘기 했죠. 자기 서클 오브 컴피턴스를 지키고 그 안에서만 플레이해라.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굳이 싼 거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싸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일상에서도 싼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 그게 왜 싼지, 왜 쌀까? 왜 싼지를 그냥 싸네, 좋다, 바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유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항상 걱정을 달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에 적용할 때도 항상 PER이 3배다, PBR이 심지어 0.2배다. 그럼 이게 왜 싼지 이걸 고민해보는 거죠. 그래서 싼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그게 내가 납득이 가능하고 그게 해소가 될 만한 어떤 나의 머릿속에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바이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 포인트 같은 건데 그래서 오를 이유 이런 걸 찾기보다는 이게 왜 그런지 일단은 안 좋은 이유부터 찾아야 된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